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철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50분, 트럼프 대통령과 90분을 회담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미북 2차 정상회담을 2월 말에 개최한다는 것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나중으로 미뤘는데요. 김영철의 방미를 두고 지금 해석과 전망이 분분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회담에 임하는 미국 입장을 비교해 보면 북한은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진 상황이고요. 다만 동결 수준으로 입장 표명을 하고 영변 핵시설 일부를 폐기하는 정도의 성의 표시를 하고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양보란 제재 완화,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이어서 미군 철수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한편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내심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추구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때까지 제재는 계속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런 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김영철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고 난 후에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영구적 비핵화 FFID를 추구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2차 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 양측 입장이 현격히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동상이몽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김영철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가? 이제 여기에 이번 2차 정상회담 개최 결정에 관련된 수수께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미북 간에 물밑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또 중간에 중재를 한 것이죠. 그 핵심이 ICBM 폐기 조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폼페이오 발언 전에 미국을 방문했었고요. 묘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ICBM 폐기 조건을 언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합의하면서 일단 ICBM 폐기를 미끼로 던진 거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그리고 북한은 사실은 ICBM 폐기 생각이 없으면서도 일단 회담 재개를 위해서 그 가능성을 미국에 흘린 것 아닌가,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1차 정상회담 때 비핵화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속여서 회담장으로 유인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ICBM 폐기 가능성을 흘려서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을 2차 정상회담에 유인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ICBM 폐기가 나쁘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례적으로 미국의 안전이 이 비핵화 협상의 궁극적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만나보자,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김영철을 어느 정도 의전을 갖추어서 워싱턴으로 불러들였고 엊그제 만나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협상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ICBM을 폐기할 의사가 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이제는 스웨덴에서 열리는 실무회담에 맡겨진 상황입니다. 1차 정상회담 때는 실무회담에서 충분히 논의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또 고의적으로 북한이 계속 미루었기 때문에 실무회담에서 아무것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정상회담에게 모든 것이 다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매모호한 공동성명만 발표가 되었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참 요술방망이 같은 문구가 이 공동성명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당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완벽한 외교적 승리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게 된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정상회담에서 패배를 경험한 미국이 이번 스웨덴 실무회담에서 단단히 이제 모든 문제를 체크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노력을 할 텐데,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이제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도 특히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합의가 성사되기는 극히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결국은 북한의 양보를 어느 정도 들어주고 1차 회담 때처럼 피상적으로 성과를 얻은 것처럼 정치적으로 포장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의 실체를 똑바로 인식을 했다면 어떤 원칙과 용기를 가지고 2차 정상회담을 파기를 그걸 선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정치적인 모험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이 성과에 다급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적인 허점을 이용을 해서 영변 핵시설 정도를 부분적으로 폐기하는 쇼를 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 이 핵심을 얻어내려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온갖 외교적인 술수와 공작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김정은 친서가 트럼프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 친서에 재미를 붙인 김정은이 이번에도 또 친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친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 구축의 위대한 공로자라고 지켜세우고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미국 정상끼리 탑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이거를 밑으로 지시를 해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술수를 지금 김정은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내에 트럼프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다 사임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중심으로 의사결정 라인이 단일화됐다는 분석이 미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포린 어페어스가 이제 최신호에서 이 내용을 또 보도를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임을 했고 또 그 전에 맥마스터 보좌관도 사임을 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이 생각은 훌륭한데 이분은 상사에게 충성을 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정에 명백하게 반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펜스 부통령이 원칙을 가진 인물로 남아있는데 이 부통령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건을 대표로 하는 이제 미국 실무팀이 과연 스웨덴에서 선전할 수 있겠느냐. 북한이 순순히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 결렬이 술리고 결렬이 최상인데 웃으면서 정상회담이 열리고 합의를 하려면은 북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최선이 결렬이고 2차 정상회담의 개최는 최악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김정은의 답방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정은 답방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추진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답방과 4차 남북정상회담이 발표가 되면 이거는 이제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 열리게 되는데 이 김정은 답방과 4차 남북 정상회담의 발표는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이 정상회담을 또 열어서 평화 분위기를 띄우는데 이미 합의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깨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실무회담 합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걸 깨는 용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얼버무리고 또 남북 합작 음모에 미국이 속아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 철수는 절대 안 할 것이다. 한반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유용한 전략적 거점이 아니냐. 그리고 평택기지가 이거 최대 기지다. 이런 주장을 펴는 정치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평면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택기지가 넓이로는 뭐 최대의 기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사력, 전력 측면에서는 일본이 최대 기지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한반도에 남아있고 싶어 하지요. 왜냐하면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한국의 내부 정세가 미국을 쫓아내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중국과 연대해서 미국이 나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정치라는 것은 관련국들의 국내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이 반미 좌파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내통을 해서 참 적의 괴수인 김정은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드 한 포대 배치하는데 몇 년씩 걸렸고 전자권을 전환을 해서 이제 동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연합사가 지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틈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권을 앞세워서 ICBM을 미끼로 해서 미군 철수를 유도하려는 미북 2차 협상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엊그제 아사히 신문이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좀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미국이 유엔 사령부를 강화하려 한다. 그런 소식입니다. 미국이 한미연합사가 불구가 되니까 그 차선책으로 유엔사를 강화해서 유엔사로 그 역량을 대체하려는 것이죠. 결국에 이제 이번 2차 정상회담의 핵심은 혹시나 북한이 ICBM 폐기를 들고 나와서 미국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또는 그와 유사한 비공식적인 평화선언을 해서 딜을 성사시키느냐. 이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성사가 되면 안 되는데, 한국의 지금 야당이, 우리 내부의 야당이 이 거대한 비핵화 사기극, 남북이 공모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하는 이 사기극을 막을 원칙과
지략이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참 큰 문제이고 불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태극기 집회를 확대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결을 하는 것이다. 이 유튜브에 지금 좌파까지 진출을 해서 온갖 페이크 뉴스가 지금 떠돌아다닙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야당이 단결을 해서 이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다투지 말고 이 핵심, 지금 당면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이 문재인 정권의 미군 철수, 연방제 음모, 이 음모를 막아내기 위해서 야당이 단일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